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예. 울산 지검에 근무한 적 있어요. 김학의 차관이 전 차관이. 울산 검사장에서 그러니까 그때 검사장 할 때 그 울산 지검 앞에 큰 대로가 있거든요. 그 대로의 이름을 그 지검장이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로 이름이 법대로예요. 아, 이거 정말입니까? 예, 실제예요. 이거는 뭐 제가 이 사실을 왜 알았냐면 김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뜨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법대로. 그러니까 법대로라는 도로 이름을 지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안 잊혀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저 예전에 수도 외곽 순환도로라고 지금은 수도권 순환도로. 그렇죠. 예. 거기 하기분기점이 있거든요. 있어요. 하기분기점 제가 거길 예. 지날 때마다 엄마. 김학의가 생각나가지고 정말 하기분기점, 하기 JCC 이렇게 적혀. 정확하게 학의야 거긴 예. 진짜로. 거기 진짜 학입니다. 어. 진짜 불쌍해요. 그러네요. 예. 그 이경 위원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청담 그쪽 빠지는 데만 가면 여기서 전화 받았었는데 뭐 그 다음부터 이제 금요일 밤에 오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참. 아니 그 이후에 그 차규근 의원까지 해서 세 분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사들, 예. 이 사람들에 대한 부실 수사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그 공수처 고발은 아직은 저 차규근 의원님만 하셨고요. 예. 저희 둘은 아직은 지금 그 고발장은 좀 준비 중에 있고 그렇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고발장을 6월달 5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고 내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 인사가 나버리고 또 그래서 저희 수사했던 송강 또 임세진 이런 분들이 영전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보완한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광주 고검장 가고 막 그랬었죠. 예. 남부지검 금융부장 금융부장 가시고요. 가고. 예. 금조부라고 하죠. 예. 근데 아마 아까 질문 주신 거는 아마 그 과거에 김학의를 봐준 검사들의 그렇죠. 근황에 예, 대해서도 과거에, 여쭤보신 것 같긴 한데 좀 공교롭게도 1차 수사, 2차 수사 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이 됐는데 그때 담당했던 부장검사님들은 좀 약간 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약간 성 관련된 좀 약간 비위로 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나가셨고 진짜 이게 좀 그쪽- 그렇고 그쪽이 다 그렇고 운명의 장난이네요, 정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그 평검사 두 분은 지금 아직 현직으로 있습니다. 현직에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진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그 검찰이 대놓고 이제 검찰 간부를 봐준 사건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럼 그때 이렇게 봐준 수사 검사들에게 책임은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죠. 왜냐하면 징계 시효는 3년이거든요. 그 검찰 내부의 징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징계 책임, 행정상 징계 예, 책임, 예. 형사상 범죄에 그렇죠. 대한 형사 책임, 그리고 민사상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 부실 수사를 원인으로 한다 그러면 징계 책임은 다 지나갔고. 예. 또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우리는 법 왜곡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검사나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검사나 판사들의 그런 부분들은 직권남용으로밖에 지금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그 공소시효들은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법적으로 얘기하면 공소시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민사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실 수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그게 10년이기 때문에 10년에 또 소멸시효라는 민사상 기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 또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씁쓸하네요, 진짜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얘기를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서고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단어 검찰 개혁. 사실은 검찰 개혁이란 단어는 전 정부에서도 뭐 등장은 했었는데 이번은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민주당 대표 나온 두 분도 그렇고 추석 전에라는 속도, 그리고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MBS에서 4개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제 기억에 58%가 이제 찬성. 그리고 저는 그 조사에서 좀 제가 약간 눈여겨봤던 거는
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약간 진영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고 예. 또 국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낮고 예. 거기에 이제 중도층을 제가 봤거든요. 표본이 1,001명 중에서 350 몇 명으로 가장 예, 많더라고요. 3분의 1 조금 거기에서 찬성률은 68% 나온 게 저한테는 좀 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국민적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검사는 앞으로 수사는 못하게 하는 거. 이제 그게 확고하게 좀 정착했으면 좋겠고요. 경찰의 수사를 가지고 이게 기소할 만한 것인지를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검사가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제 그럼 검사가 하지 못하게 되는 수사권을 누가 담당할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수본이라는 게 있고 지난 내란 국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수본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둬서 중수청 얘기가 나오고. 중수청 얘기가 예.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일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금 민주당하고 좀 다른데 저희 당의 검찰개혁 4법은 이런 검경제도의 변화된 부분들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형소법 안에 있는 수사를 드러내갖고 독립법으로 해가지고 사실 수사하고 나머지 재판 절차는 완전 근본적 성격이 다릅니다. 예. 왜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형사 절차는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예.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되고요. 수사기관에 이니셔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밀행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정보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 넘어가면 이 방어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열어줘야 이게 되니까. 디스커버리라고 예. 해서 그래서 모든 정보들 수사 증거 목록 같은 거 다 열어주는 그 두 개가 다르고요. 특히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게 수사 절차죠. 예. 그래서 국가의 형벌권 행사 차원에서 왜냐하면 범인은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하고 인권 보호를 절충할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저희는 단일한 법으로 독립하자라는 게 저희 의견인데 수사 절차법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법이라고 그래서 수사기관 간의 그런 부분들의 조율하고 조정하고 조정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법안을 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좀 다른데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명언하신 대로 추석 전에 의결을 냈을 때 예. 그 두 가지 차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어떻게 잘 이제 조화할 거냐.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그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론조사 정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수사 기소 분리해서 그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소청의 보완 수사 예. 이런 것들로 그 이미 법은 만들어졌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꼼수를 써서 그런 것들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런 것들도 다 뭐 이 법안만으로도 방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이론이 없는 것 예. 같고요. 다만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것인지 제한적인 보완 수사 기능을 남겨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약간 예, 서로 예. 좀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검찰에 주로 흔하게 드는 예로 뭐 성범죄를 들죠. 성범죄에서 증거는 그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예를 들어 진술이 조금 오락가락하면은 적어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번 듣는 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예를 들면 사기 범죄인데 예. 뭐 서로 그럼 대질이 필요한데 경찰에 대질을 안 한단 말이죠. 설사 대질을 한다는 의미는 서로 이렇게 붙여놓고 얘기를 시켜봤을 때 그 미묘한 뭐 표정 변화나 예. 그런 걸 좀 감지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만 보고 어떻게 대질의 그런 그 뜻을 살릴 수 있겠냐? 뭐 약간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놨을 경우에는 그 요만큼에 남겨놨을 경우는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매개를 해가지고 또 얼마든지 좀 별건 수사 같은 것도 예, 할 수 좀 뭐 그게 다시 저번에도 그 검찰의 수사 대상 직접 수사 가능 범죄를 줄여놨는데 그 시행령에서 등으로 시행령 해결해버리는 글자 하나 가지고 그걸 타고 가가지고 다시 전과 다름없이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게 비가역적으로 해야 돼요. 예. 그 지금 진혜께서 말씀하시는 디테일에 있다. 이 예. 말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보안 수사 필요성은 이른 공감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소리만 보고 하냐. 예. 그 말씀을 결정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요.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놓으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사를 할 인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인력이라는 부분을 빼면 검사 말이 그럴듯한데 검사 얘기 들어주지. 그래서 들어주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가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애초에 공언했던 대로 그러한 보안적인 범위 내에서 진짜 공감받는 부분만 할 거냐.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검찰의 역사가 사람이 있고 돈이 가면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조국 같은 사람 한 번 더 또 한 번 우리가 패가망신 시켜갖고 한번 우리가 나라를 흔들어 봐. 이 욕구를 느낄 조직이니까 이 검찰 조직에 정치라고 하는 내관을 빼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손발을 자르고 예. 철저하게 국가 수사를 통제하는 그런 공소청에 이 적법성 통제 조직으로 남겨놔야 된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아니오를 이렇게 제가 질문드리면 두 분 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이 될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기본적인 법안은 뭐 성안이 되고 뭐 예.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게 수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근본적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사라는 것은 나라가 국민에게 하는 가장 못된 짓입니다. 합법적인 국가 폭력입니다. 그래서 예. 그 검사 출신이 이런 말이니까. 사실은 좀 그 당해보셔서 이제. 상당성과 비례성 그리고 그만한 명분을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근데 저희 나라는 좀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수사 과잉의 나라입니다. 예.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범인 필벌 사실은 헌법상은 무죄 추정 원칙인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유죄 추정에 기다리는 뭐 유죄 추정 원칙이 추정하잖아요. 지금 네. 작동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수사를 예를 들어 고소인이다 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도 저희 국민이지만 수사를 받는 고소를 당하시는 분도 저희 국민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근본적인 방향성은 결국에는 수사 총량을 줄이고 좀 더 합리적인 뭐 대안적인 뭐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분이 검사였다는 겁니다. 아, 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이. 네네. 피고인이 됐던 검사. 그렇죠. 예. 피고인 출신. 전과. 마음도 이해한다. 예. 아, 벌써부터 영업을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제가 2021년도에 공직을 그만두고 예. 이제 나와서 변호사업으로 돌아왔을 때 예. 진짜 방금 전에 생각했던 그렇게 한번 광고를 해볼까? 예. 기소된 변호사를 보셨나요? 그러니까 나 저쪽에 앉아봤어요. 예. 나 기소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아, 변호사. 예. 이분들이 여기서 영업할 줄은 몰랐는데 예. 아무튼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사실은 뭐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검찰 개혁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조국혁신당 당적을 또 가지고 계시고 예. 예. 정치인으로 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로 이야기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얘기해 보니까 재밌네요. 이제 그 3월 22일 밤을 기억하는 수준 보니까 다른 것들도 기억하고 계신 건 많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예, 예, 예. 불러만 한겨레에서 예. 불러주시면 뭐, 예. 이런 말 너무 좋습니다. 속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그러니까 18일 내일 구속적 부심 직접 출석한다라는 게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구속적 부심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예요? 건강 악화를 호소할 것이다. 자, 그러면 내일 구속적 부심이 열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두 분 뭐 다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예상한다면. 그 억지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아니 본인 스스로 하는 행위가 모두 구속을 요구하는 행위들 아니에요? 예. 아무튼 지금 윤석열 변호인 측 입장은요. 7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신문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게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건강 상태를 일단 재판부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보통 어떻게 의료진한테 확인하나요? 구치소에도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 소견은 받을 수는 있는데 예.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지금 저는-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이분이 예. 밖에 계실 때 매일 폭탄주 20잔씩 드셨을 거잖아요. 예. 술 끊고 지금 약간의 금단? 금단 현상으로 오는 과도기의 증상이지 아. 저는 건강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분에게는 의료진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종교인들이 가셔가지고 좀 도닥거려 줬으면 좋겠어요.
너 이러지 말고 저 재판도 나가야 되고 특검 조사도 받아야 돼라고 좀 달랜다고 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고 또 저희 당은 오늘 좀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독방에 두지 말고 6인 홍보실로 그 좋은 방을 생각입니다.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희 당은 그런 입장을 홍보에서 낸 바 살아봐야 네. 정말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한지. 검사들은 사무실을 그 평검사 때부터 혼자 쓰나요? 집무실이 있죠. 집무실이 따로. 예. 그러니까 너무 혼자 오래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홍보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식도 해보고. 그 죄명별로 거기서는 이제 저기잖아요. 그리고 많이 받는 분들이 이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저 빵장이 그럴 거 아니야. 너 뭘로 들어왔어? 뭘로 들어왔어? 국적 내라니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피고인 같네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찬스 인터뷰 함께했던 두 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규환 전 검사시고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모시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찬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